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간의 역사. 저자 스티븐 호킹, 창작 연대 1988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과학서 중 하나인 시간의 역사 A. 브리프 히스터리 오브 타임는 우주론, 우주의 기원과 발달을 연구하는 학문과 이론 물리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양자역학과 허수시간 등 복잡한 이론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훗날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감회를 밝혔다. 과학서가 팝스타의 자서전과 경쟁하게 되다니 정말 기쁘다. 어쩌면 인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같다. 호킹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옥스퍼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컬리지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수석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근위축성 축삭경화 증루계릭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조기운동 신경계 질환으로 이후 수십 년간 그는 근육이 마비된 체외부의 기계적 도움 없이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된다. 하지만 호킹은 병을 핑계로 연구를 도외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동력이 되어 지금껏 드러내지 않았던 열정을 불태우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움켜잡았다. 그는 우주론, 특히 블랙홀에 관한 여러 획기적인 연구에 착수하며 수리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밀접하게 교류했다. 그들은 일반 상대성 원리의 틀 안에서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며 블랙홀이 방사선을 분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펠로즈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다. 호킹을 따돌린 몇 안 되는 영예 중 하나다. 1980년대 중반 무렵 호킹은 과학계에 빛나는 총아였지만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은 아니었다. 이때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결합한 모든 것의 이론을 구상 중이었고 대중과학서도 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을 쓴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알고 있던 집단 지식의 대도약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써야 했다. 무리한 요구였다. 그는 복잡한 방정식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 책에 나오는 수식은 단 하나,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정식 EMC뿐이다. 이렇게 식을 최소화하게 된 것은 방정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독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킹은 판권액을 가능한 최대치로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유능하기로 유명한 뉴욕의 에이전트를 채용해 출판사들과 접촉했다. 그리고 1984년 그는 미국 내 판권만으로 25만 달러를 제시한 대형 출판사 벤텀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가 되자 호킹의 건강이 악화하여 집필 과정이 매우 힘겨웠지만 마침내 마무리하여 1988년 출판을 앞두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편집자 피터 거자디가 책의 제목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이 책의 제목은 원래 호킹이 생각했던 빅뱅부터 블랙홀까지 시간의 역사에서 시간의 역사 빅뱅부터 블랙홀까지가 되었다. 책의 서문은 20세기 과학계의 또 다른 거인 칼 세이건이 썼다. 덕분에 이 책은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의 핵심에는 우리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결국 과학은 궁극적인 답을 밝혀낼 것이라는 호킹의 확신이 담겨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그는 이러한 성과를 신의 마음을 알아낸 것에 비유했다. 이 책은 과학서로는 전례 없는 판매고를 올렸다.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것은 물론 미국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147주, 영국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237주 동안 올라 있었다.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로 번역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이 성공하긴 했구나 싶었다. 호킹은 이렇게 농담했다. 사람들이 첫 장 이후는 읽지 않은 베스트셀러라는 농담이 돌기 시작했다. 비평가들은 설명이 친절하지 않고 일부 과학 이론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호킹은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빅뱅과 허수시간 같은 개념을 소개하는 데 성공했다. 호킹도 독자들이 책에서 가장 어려워할 개념이라고 인정했다. 모든 사람이 책의 내용을 소화하지는 못했겠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전도 유망한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 휠체어에 탄 채 매우 특이한 음색을 내는 전자음성. 합성기로만 말할 수 있었던 호킹은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과학자 중에서 그와 비슷한 명성을 누린 사람이라면 아마도
더벅머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뿐일 것이다. 의사가 예상한 여명을 수십 년 뛰어넘어 2018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주도적인 연구자이자 공인 교육자로 활동했다. 호킹이 위대한 과학자의 판테온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그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방식으로 과학계에 혁명적인 업적을 세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잡한 과학을 대중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시간의 역사는 위대한 과학, 저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작품이며 문학계의 빅뱅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우주론 학자이자 천체물리학자 왕실, 천문학자 왕립학 회장인 마틴 리스는 호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과학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경에 맞서 놀라운 의지력과 결단력을 발휘해 뛰어난 성취를 이룬 본보기로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오케이, 거기까지.